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탐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부풀려지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박사고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제가 그 낙계종에 출연하시는 김근수 소장님이나 우희종 교수님, 양희삼 목사님처럼 한 분야에서 어떤 상당한 내공을 갖는 한 획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민들레 지필진처럼 상당한 내공의 필력으로 사회 비평을 하는 그러한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저는 그저 제가 갖고 있는 외적인 그 이력, 경력 이런 것 때문에 난데없이 지식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인으로서의 역량 정도는 한 60%, 70%도 안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85%, 90% 이상일 거야 라고 저를 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20, 30%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뭐 엄청난 노력은 아니지만 뭐 이런 노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 사실 아직까지는 저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부디 저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놓고 대통령의 이 판단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대중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이 약 50점이나 6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가까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고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과 관계가 없는 본인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인에게 직언을 하는 소위 뭐 직언이라 하면 뭐 집단의 지도자나 우두머리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듣기 싫은 말을 너무 한다는 이유로 뭐 힘없는 우리 유튜브 언론 매체인 더탐사에 아주 폭력적인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상징적인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 주변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고 여전히 응원하는 분들도 지난 더탐사의 그 아주 폭력적인 압수수색 장면을 보고서는 상당히 실망감, 안타까움 이런 것을 표하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의 기본적인 역량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날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로부터의 우리 감정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섞여 있던 그 감정 중에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의 분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라졌죠. 뭐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랄까, 정치적인 논의를 거쳐서 국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현재는 민주 대 비민주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듯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퇴보되고 있다,
뒤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특히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께서는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그날 더 탐사 그 수색이 있던 날은 아마 그 영상을 하루 종일 보신 분들 감정이 굉장히 소용돌이친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 후로 그날 그 후 그날 저녁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며칠 3, 4일 정도까지도 제 개인 채널인 신박사 TV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시는 저희 구독자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정신적인 고통,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어지러움증, 불면증, 무기력증, 그리고 식욕이 완전 떨어지고 식사를 못하는 정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계속 호소하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분노의식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이전에 노나라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특히 노인 인구에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분노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왜?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불안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항상 상존해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의 노인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노인 범죄율도 상당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한 노인 분노가 강해지면서 망상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 망상이라고 하는 건 전혀 비현실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 세상과 현실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히 노인 인구에게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노인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분노,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말씀으로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제 채널에 항상 와주시는 분들 한 예로서 몇 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좀 알려지신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직접 배웠기 때문에 닉네임 정도는 저도 닉네임밖에 모릅니다만 페와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더 탐사 아주 광팬이시고요. 예, 더 탐사의 압수수색이 있던 날 저희 구독자이신 페와우스님께서 여기 직접 방문하셨더랬습니다. 저 복도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던 그 순간에 거기 계셨어요. 저는 페와우스님을 집회 때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단아하시고 참 고우신 인상이고 미소도 따뜻하고 잔잔하게 지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용기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생되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날 밖에서 여기서 막 난리가 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계셨어요. 복도 저 끝에서. 그래서 그날 물리적 충돌 때문에 어깨도 다치시고 그러한 어떤 투쟁심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정의로움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우리 더 탐사 안 된다. 이런 꼴을 볼 수 없다. 이런 정의로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실천에 옮기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거기에는 그냥 정의로움만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분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이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언론 탄압 이에 대한 분노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두 분이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요. 제가 방송을 할 때는 그냥 큰 누님, 작은 누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연세가 적지 않은 연세시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분께서는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하와이 그리고 시드니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국내 정치에 굉장히 고관여층이시고 관심도 많으신 만큼 열정이 많으셔서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다른 이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과 이렇게 아주 좀 과격한 대화도 좀 나누고 계십니다.
어떤 말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시고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두 분, 특히 연장자이시고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의 건강 상태에서 우려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로움을 위해서 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에 대한,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집단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얀 거짓말처럼 하얀 분노라고 제 개인적으로 정의하고 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노들은 사실 사회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된다면 현재 저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이상 증상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건강을 잃게 된다,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화가 막 나실 때는 막 명치 끝이 답답해지고 뒷골이 땡기고 막 그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상 증상이 평균 이상의 강도가 세기로 이 몸의 내부를 자극한다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특히나 노인의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세에 따라서 이미 신체적인 건강도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인구 집단보다도 세대보다도 더 분노를 덜 하시고 웬만하면 좀 삭히시고 기분 좋은 것만 보시고 막 하셔야 되는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정치 상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노인의 분노 중에서도 노인의 분노를 들어서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분노만 할 것이냐? 맨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화만 내고 이렇게 참석을 하고 집회 참석하고 더탐사와 같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언론 매체 탄압할 때마다 찾아가서 몸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분노 상황을 없애야 하는데 외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 기대할 수 없다면 내적으로라도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 몸 안에 갖고 있는 이 분노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좀 이렇게 밝혀내고 그 요소들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제가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이 책은 제가 가까이에 놓고 보고 있는 책입니다. 항상 저도 사실 이 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와 달리 많은 분들께서 신 박사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것 같고 세상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 한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한 40대 초반? 50대 막 50 접어들기 전까지는 화가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역경도 있었고 주위의 환경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쪽에 정신건강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그래서인지 이쪽에 분노, 화, 울화, 스트레스, 짜증 이런 거를 다스리는 책이나 자료들을 관심 깊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불교에 종사하고 계시는 스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짧은 글인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글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놓고 보는 책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이 끝나는 부분쯤에서 제가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요 글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의 분노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분노는요, 본인 스스로 내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이 외톨이 신세가 되는, 소위 말하는 왕따 신세가 된다고 본인 스스로를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만이 세상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시고 사회생활을 더 이상 그 예전처럼 폭넓게 못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고, 또 가족들도 노인들에 대해서, 가족의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들 간에서도 노인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소통을 자주 하거나 편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대화의 소재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 대화도 횟수도 줄어지고 그 내용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것은 본인 내부의 환경적인 변화,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기보다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회, 그리고 내 가족들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감이라는 것은 결국 증폭이 되면 분노로 확산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밑도 끝도 없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죠. 왜 나이를 들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갱년기 넘어가더니, 갱년기는 갱년기라 치고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모든 것이 저렇게 못마땅하실까?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7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제가 당황할 때도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시고 역적 내시고 그냥 항상 못마땅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본인들 스스로의 세상에서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노인복지에서는요, 노인들의 분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보다 따뜻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으로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인 보호를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저부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보호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정책적인 보호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가족에게는 가족의 기능상으로 점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인 보호를 점점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노인들의 그 사회 경제학적인, 또 인구 사회학적인 성향도 점점 달라집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건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이전의 노인 세대에 비해서 베이비 부모들이 노인 인구를 편입되면서 보다 더, 이전에 비해서 보다 더 좀 더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노인 인구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무시를 당하고 가족들과 거리가 멀어져도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어. 응? 소위 말하는 흥칫뿡이죠, 여러분. 흥칫뿡 이런 거예요. 상대 안 해. 거리를 둬.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나는 내 자신 스스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상호관계만 유지되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분노가 밑에 깔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그 사회로부터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또 거기에 정치적인 편향성까지 더해진다면 소위 말하는 그 태극기 부대 이러한 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탐사 압수수색 때 오셨던 페아오스님처럼, 그리고 더 탐사가 외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일 때마다 힘들어하시고 혈압이 올라가시는 제 채널에 연세 많으신 구독자분들처럼, 그런 분들의 분노와는 좀 종류는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분노는 하얀 분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반대쪽으로 편향돼 버리면 태극기 부대와 같은 분노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이 매우 강하고 막 욕설도 많이 하시고 그것을 거기에 그냥 배설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얀 분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배설을 못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대방 쪽의 분노와 하얀 분노는 근본부터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노나라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분노를 갖고 계시든 여러분들께서 부디 건강을 유지하시고 분노 게이지를 스스로 좀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더 탐사 지난주에 얼마 전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압수수색 당한 것 앞으로 더 탐사뿐만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언론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뒷골 잡고 혈압 올라가고 약을 새로 강한 약을 처방받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쓰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기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정치적인 현안과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화가 치밀 때, 분노가 오를 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환기를 해주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던 이렇게 쭉 올라가시던 분노 게이지가 조금 덜 빨리 올라가거나 꺾입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노나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화를 낸다 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는 항상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제멋대로 많은 것을 판단해서 화를 내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화를 낼 일은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옳다, 완전하다, 상대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전적으로 옳다, 상대가 잘못되었다, 내가 전적으로 옳다, 상대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나는 완전하다, 이러한 생각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완벽하다,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 나는 완벽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 맞다 라는 그 확신을 조금만 낮추신다면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이 분노 기제가 조금 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더 탐사에 대한 폭력적인 압수수색으로 비롯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여러분들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을 하다 만들어낸 제작을 하게 된 오나라 영상으로 이 시간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덜 분노하게 되는 건강한 정신 상태로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노나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